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활 1급 실기 XS9의 2021년 상시 3회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 구현은 요즘 들어서 네 문제가 다 쿼리를 만드는 문제로 나오고 있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쿼리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이죠. 자, 뭘 갖고 만들라 그랬냐면 회원 테이블을 쓰자 그랬죠. 회원 테이블을 추가하고요. 조건이 만료일이 이 날짜 이후인 정보를 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하자 그랬고요.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자 그랬고요. 자, 이런 데이터가 보여야 돼요. 그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성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가입일, 만료일 4개를 넣었는데 성명의 내림차순이라 그랬어요. 성명의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정해놓고요. 조건이 만료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만료일에 조건을 줄 건데 이후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날짜의 이후는 크거나 같다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2020년 10월 1이라 그랬어요. 날짜를 우리가 그냥 적고 엔터를 누르면 앞뒤로 샵이 생긴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 시트로 가서 결과가 동일한지 눈으로 봐주면 되죠. 자, 맞으면 그대로 저장을 할 건데 제 이름을 4분기 만료 조회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새로운 쿼리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쿼리를 만들고 다음 쿼리를 만들 땐 현재 쿼리를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테이블이나 다른 쿼리나 폼이나 보고서가 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액세스는 무조건 하나 하고요. 닫고 다음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쿼리를 만들 건데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예요. 선택 쿼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갑니다.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을 띄워놓고요. 위에 보세요. 쿼리 유형이 선택 쿼리가 아니라 뭐가 선택되어야 됩니까? 테이블 만들기가 돼야 돼요. 테이블 만들기인데 자, 뭐 하자 그랬냐면 새로 만든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이 이거예요.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과 쿼리 이름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새로 만들어주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자, 이걸로 만들겠다 해놓고요. 자, 만들 데이터가 요렇게 들어갔겠죠. 보이죠? 순서대로 회원번호, 성명, 과목, 전화번호 4가지를 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넣을 건데 전화번호 필드의 값이 조건이 들어가는데 0199로 시작한다 그러면 like 010 별 하면 돼요. 근데 시작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앞에 not 하나만 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not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정입니다. not like 010 별. 그러면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not이 없으면 010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거나 거나라 그랬잖아요. 오하기 때문에 하나 내려와서 또는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비어있는 is null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is null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두 개가 조건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봐주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갔을 때 이렇게 뜰 거고요. 요 그림과 동일한지 확인해 봐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쿼리를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업데이트 회원 조회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쿼리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의할 거는 뭐 하자 그랬어요? 실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쿼리를 만들고 났을 때 쿼리를 만들 때 테이블 만들기다라는 쿼리 이거 보이죠? 테이블 만들기 쿼리다 라고 했을 때 테이블의 이름을 이걸로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그래서 이런 보이죠?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라는 말이 있습니까? 실행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붙어 넣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얘를 눌러줘야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쿼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크로스탭 쿼리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똑같다 그랬죠.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와서요. 회원과 구분 상세와 과목을 쓰자 그랬습니다. 테이블 3개가 들어왔을 때는 3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봐도 되고요.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작업하건. 자, 크로스탭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행과 열과 값이에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 힌트가 있고요. 그림에도 힌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과목명별 구분 상세별 인원수도 있죠. 과목명별 이게 행이에요. 구분 상세별이 열일 거고요. 인원수가 값일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화면상에서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과목명이 아니고 프로그램인데요. 이 필드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실제 행이라 그랬고요. 데이터 일반 회원, 우수 회원으로 들어오는 이게 열이라 그랬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죠? 과목명별 돼 있는데 왜 프로그램입니까?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할 때 1번 문제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1번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이죠? 과목명 필드를 프로그램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캡션을 넣었죠. 그래서 그 캡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목명 필드지만 과목명이라고 안 나오고요. 프로그램이라고 화면상에서 뜨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명이다. 1번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과목명을 여러분들이 넣을 건데 쿼리의 유형은 크로스탭이다 해놓고요. 자, 과목명을 넣을 겁니다. 얘를 묶을 건데 얘는 크로스탭의 행이 돼야 되겠죠. 크로스탭 행이에요. 그 다음 행 하나가 더 나왔죠. 소개라는 거. 값으로 개수가 들어가지만 소개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얘도 행이에요. 그래서 얘는 회원번호를 쓰자 그랬죠. 그래서 회원번호를 갖고 와서요. 앞에 이름을 소개라고 줄 겁니다. 얘는 개수인데 행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개수인데 행머리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분 상세별, 요게 일반 회원과 우수 회원이 열머리글로 들어와야 돼요. 열머리글로 들어올 건데, 자, 문제에 뭐라고 설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문제를 봅니다. 구분 상세 필드의 값을 가지고, 구분 상세 필드를 가지고, 구분 상세 필드 값이 일반이면 일반 회원, 아니면 우수 회원을 하자 그랬어요.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려면 if가 XS에서는 IIF란 함수가 있다 그랬었죠. 그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 이름을 뭘로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는 열은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머리 글을 이름으로 안 적어도 되고요. 아무 이름이나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름을 적을 거면 이름을 적고 콜론 적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안 적었다 그러면 알아서 앞에 EXPR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안 적고 저는 한번 해볼까요? 자, 좀 크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IIF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IF 함수예요. 누가? 구분 상세가. 구분 상세라는 필드의 값이 뭐하고 같으냐? 일반하고 같으면. 같으면 일반 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우수 회원이라 그랬죠. 자, 요렇게 함수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자, 만들 건데 지금 우린 앞에 이름 땡땡 콜론이 없죠. 그럼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면 여기 보이죠? 제가 조금 크게 늘려서 볼게요. 앞에 내가 이름을 안 붙였기 때문에 EXPR1 땡땡 알아서 이름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저 이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여기 이름을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원래 있던 필드 이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여러분들 하나 넣어줘도 관계없습니다. 자, 얘는 열머리글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 우수 회원을 10마리 끌로 쓸 거고요.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값은 회원 번호를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회원 번호는 개수인데 값이에요. 자, 크로스 탭이 만들어졌으면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아무 말이 없지만 일반 회원이 먼저 나오고 우수 회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우수 회원이 나오고 일반 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정렬하라는 말이 없어도요. 이 2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일반이 먼저 우수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걸 우수 회원 수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장 우수 회원 수 쿼리를 저장할 거예요. 크로스탭 쿼리였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쿼리를 만들 겁니다. 쿼리 디자인에서요. 자, 3개의 테이블을 쓰자 그랬습니다. 회원과 구분 상세와 과목 테이블을 쓸 거예요. 3개의 테이블을 쓸 건데 구분을 매개 변수로 받는다 그랬어요. 매개 변수는 조건에 쓴다는 거 기억하죠? 자, 입력된 구분에 해당되는 회원 정보들을 조회하는 회원 조회라는 쿼리를 만들 건데 원래 없는 필드를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납부회비라는 필드는 월회비 곱하기 가로 열고 1 할인율로 만들어 놓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매개 변수 그림을 보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자, 그림을 조금 줄여서요. 제가 어떤 필드가 있는지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프로그램이 아까 과목명이라 그랬죠. 순서대로 갖다 놓을 거예요. 일반 선택컬입니다. 자, 과목명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구분입니다. 구분. 그 다음에 성명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 납부회비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납부회비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부회비는 손으로 넣어주면 돼요. 자, 납부회비는 얘가 이름이니까 콜론이 들어오겠죠. 뭐를 하자 그랬냐면 월회비 곱하기 가로 열고 1 할인율.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줬을 거고요. 마지막에 갖고 오는 게 전화번호예요. 자, 요렇게 갖고 왔는데 누구에게 이 매개 변수가 나타난다 그랬냐면 구분에 해당되는 구분을 매개 변수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 조건 1안에 구분 조건 안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단 반드시 앞뒤로 뭐가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대괄호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구분 가로 열고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A, B, C 입력하세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갔을 때 구분을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A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A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A라고 넣고요. 확인을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납부회비가 우리는 지금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는데 화면상에서 보면 납부회비는 통화기호로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걸 저거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자, 납부회비의 속성창에서 형식을 뭘로 바꾼다고요? 통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정상적이죠. 그죠? 동일하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회원조회란 이름의 쿼리로 저장하자 그랬어요. 항상 결과를 보고 저장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4개의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처리 기능 구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